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은 나이에 70이 다 되어서 이혼한 김희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72세 김희자라고 합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혼자 살고 있죠. 45년 결혼 생활을 마치고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냐고요? 아이고, 그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남편은 나랑 동갑이었는데 골프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렇게 매일 골프만 치고 다니더니 급기야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 피웠거든요. 저보다 20살 어린 젊은 여자였어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죠. 한국 여자니까 체면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이제 양보해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그때 난 정말 화도 나고 너무 기가 차서 욕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얘들 때문에,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두려움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결국 얘들은 다 장성했으니 그건 큰 문제 될 게 없다 라는 생각으로 우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절차 밟았죠.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뭘 어쩌려고? 그 질문 저도 100번은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인데 남은 시간을 그런 남편하고 사느니 쓸데없는 미련 버리고 혼자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용기로 저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되었어요. 텍사스는 공동재산주라서 결혼 기간 중 모은 재산을 반반 나누게 되어 있어요. 집도 반, 은행 계좌도 반, 주식도 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게 됐어요. 월 $2,000씩요. 남편 연금의 절반도 받고요. 이렇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집세만 해도 월 $1,800예요. 작은 아파트인데도요.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다 합치면 $200는 나가고요. 차 보험료, 집 보험료도 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메디케어는 있지만 치과는 커버 안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트 뒷마당을 산책하고 가끔은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둘이 살다 혼자라서 그런지 외롭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45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고요. 커피 타서 혼자 마시고 뉴스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처음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놨어요. 그래야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인지 제가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다니던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가니 나처럼 혼자 된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언니들을 만났죠. 김말자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박순희 언니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너싱홈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셋이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며 서로 위로도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바람 피워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남편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그립다는 게 이상하죠. 45년 동안 습관이 된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어색해요.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잔다고 투덜댔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리워요.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둘 다 결혼해서 그럭저럭 바쁘게 잘 살아요. 아들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딸은 뉴욕에 있어요. 다들 바빠서 가끔 전화 통화하는 정도예요. 손자들도 다 컸고요. 대학생, 고등학생 돼서 할머니한테 관심 없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와요. 요새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한인회관에서 하는 한국 무용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어릴 때 배우고 싶었던 건데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노인센터에서 점심 배식 도와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가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거기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도 그분들 얘기 들어드려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이민 와서 30년이 넘었는데도 영어가 아직도 서툴러요. 남편이 다 해줬거든요. 은행 가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이제는 혼자 다 해야 하니까 영어를 제대로 배워서 조금이라도 사용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는 ESL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위자료 받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이혼하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돈을 계속 받는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45년 동안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한 게 다 노동이라고. 그 대가를 받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끔 전 남편을 길에서 마주칠 때가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제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그 여자랑은 결혼 안 했더라고요. 골프만 같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골프만 치던 연애를 하든 그건 이제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요즘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은 건강이에요. 혈압 약 먹고 있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어요. 혼자 살면서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돼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남편 눈치 안 보고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고. 친구들이랑 식당도 가고요. 지난주에는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오스틴으로 2박 3일. 혼자 운전해서 갔어요. 무서웠지만 해냈어요. 텍사스주 의사당도 구경하고 강변 공원도 걸어봤어요. 저 혼자서요. 45년 만에 처음 혼자 한 여행이었어요. 돈은 빠듯하지만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위자료랑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사치는 못해요.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외식도 자주 못해요. 한인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사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어요. 일단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계속하고요. 나중에 너싱홈 갈 돈도 모아 두어야 하고요. 아이들에게 짐 되기 싫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생각해 봤어요. 놀라셨나요? 한인 교회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부인 돌아가신 지 5년 됐대요.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에요. 가끔 커피 한잔 하자고 하시는데 아직은 어색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손자들 결혼도 봐야 하고 증손자도 봐야 하고요. 한국에도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혼자서요. 혼자서는 잘 안 가려고 했었고 해서 못 갔었거든요. 이혼 후 3년 처음엔 세상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물론 외롭고 힘들 때도 많아요. 하지만 저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하여 72세 김희자의 새로운 모험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하는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죠. 텍사스의 햇살은 따갑지만 저녁 노을은 예술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정리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민 생활 중에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삶의 전환점을 고민 중이신가요? 텍사스에도 김희자 할머니처럼 조용히 그러나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연들을 나누고 들으면서 좋은 정보도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도 들려주시와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텍사스 정보에 대해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모든 정보를 모아 정리해서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